자, 이게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냐면 미국에서 구인난이 벌어지고 우리나라 배터리 SK 배터리 아메리카 we are hiring new increased pay rate 하면서 야 내가 있잖아 월급 더 줬어 막 이렇게 22달러에서 34달러 뭐 이렇게 해서 20달러에서 23달러인데 22에서 34 뭐 이렇게 시프트 프리미엄 뭐 이렇게 지금 묶고 이렇게 쭉 하고 이렇게 해 하고 이렇게 광고가 나왔어요. 자, 경력 1년에서 3년차 공대 졸업생이 13만 1,300달러 1억 7천만 원. 공대 졸업하고 3년이면 미국에서 1억 7천만 원이래요. 그래도 사람이 없대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미숙련 노동자를 구하는데도 미국이 사람이 없어서 우리나라 고등학교에 가서 미국 공장 가서 일하지 않을래라고 구인 공고를 때리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SK 이런 데서 2차 전지 공장을 미국에 했는데 저숙련 노동자를 구할 길도 없고 공대 졸업한 애들이 1억 7천까지 가고 이런 상황이라서 우리나라 애들 보고 공장이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데도 야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 저기 가서 일할래? 한다는 거예요. 예. 네. 자, 이게 여러분 대단히 심각한 문제예요. 저는 이걸 보고 미국이 망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미국이 망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세계 자본주의가 붕괴하겠구나. 여러분 지금서부터 투자를 하든 뭐를 하든 거에서 유재일이란 인간의 아포칼립스적 시각인지 아니면 유재일의 저 시각이 내가 돈 버는데 큰 도움이 되겠다 할지는 여러분들이 각자 활용을 하시고요. 이 문제가 왜 발생을 하냐면 저렇게 인건비를 많이 주고 물건을 만들면 물건 가격이 비싸서 안 팔리겠죠, 여러분. 당연히 물건이 비싸서 안 팔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미국이 IRA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인플레이션 감면법, 그러죠. 그러면 당연히 저 2차 전지 공장은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있어야 되는 공장인데 미국이 보조금 줄게 일로 와 한 거예요. 그쵸? 보조금 줄게 일로 와 해서 강제로 땡겨간 거예요. 그리고 야 여기 중국하고 뭐하고 해서 지정학적 위치나 그래서 야 한국하고 대만에 공장이 있으면 나중에 중국하고 전쟁 나고 그러면 우리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반도체하고 2차 전지 공장은 미국에 있어야 되겠어. 아, 그런데 그러면 물건이 비싸진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조금 줄게 하고 공장을 때려갔는데 그 보조금이 결국은 뭐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공장을 지었더니 미국이 공장이 없었던 나라잖아요. 근데 갑자기 공장을 막 세워. 그랬더니 인력이 없는 거죠. 공장 산업 생태계라는 게 이게 갑자기 공장이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일자리가 막 취업률 100%에다가 일할 사람이 모자라니까 이 인건비가 무지하게 올라갔는데 그런데 그거를 나라 보조금 미국에서 그리고 인플레이션 감면법에 의한 보조금은 전부 다 뭐로 나간다? 인건비로 나가고 인건비 상승에 불을 지핀다는 거예요. 자, 뭐죠? 보조금은 서브디는 가트 체제에서부터 서브디를 계속 전 세계가 금지한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시장 왜곡이다. 시장 왜곡을 시키기 때문에 시장 왜곡을 하고 가격 체제를 흔들기 때문에 보조금, 관세, 기타 등등 정부 정치,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국제 교역이 뒤틀리는 거를 방지하자. 이게 브레튼 우드 체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세계 질서의 기본 근간이었는데 미국이 패권 전쟁을 하면서 공장을 유치한 다음에 이렇게 보조금을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뭐냐면 자, 미국 가서 저렇게 공장을 했어요. 그럼 미국의 보조금을 저렇게 주면 미국 보조금이 여러분 새 입으로 충당하는 나라예요. 지금 IRA 보조금도요. 결국은 미국은 발권으로 충당을 해요. 결국은 미국이 패권 국가로서 발권 그러니까 미국이 세금을 국채를 발행해서 만든 돈으로 지네 나라 인건비를
딴 나라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인건비, 높은 인건비를 제공을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미국 채권은 갈수록 더 많이 발행이 돼야 되죠. 그런데 이 자본주의 체제가 발생하면서 미국이 국채를 찍어도 됐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무역 흑자를 냈었던 나라들, 독일, 일본, 대한민국, 중국 같은 나라들이, 사우디 같은 나라들이 미국이 채권을 발행하면 인수를 해줬죠. 인수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채권 가격이 안 오르게, 채권 가격이 오른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채권 가격이 오른다고 해야 되나? 싸진다고? 이걸 맨날 헷갈리는데, 아무튼 미국의 이자율이 안 올라가게 해주는 거야. 채권이 싸지는 거죠. 채권 가격이 아니라 채권이 싸지는 거죠. 채권이 싸지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죠. 그죠? 95만 원에 100만 원짜리, 야, 이거 나중에 100만 원 줄 건데 95만 원 줄게. 이게 이자율이 올라가는 건 채권이 싸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계속 채권을 수요 공급해서, 그거는 사실 필요해서가 아니라 세계 패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주는 거고, 미국이 전 세계 바다를 장악하고 있고 뭐 기타 등등 이유가 있으니까 패권국 유지하고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하고 미국이 유동성 공급해 주니까 그걸 기본으로 사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사주는 게 도가 지나치다 하면,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뭐예요, 여러분? 완전히 미국이 양아치 짓 한 거잖아요. 주택담보대출을 완전히 나라가 미국 부동산 시장이 사기판이 됐는데 미국 금융과 미국 당국이 방치했잖아요. 그 사고가 터진 다음에 양적 완화를 하고 채권을 발행을 한 다음에, 그러니까 갑자기 중국이 어떻게 됐어요? 이거는 우리는 피땀 흘려서 우리 노동자들, 우리 농민공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일해서 물건 만들어서 돈 버는데 니네가 발권을 하는 것도 패권국이어서 우리가 그 유동성도 필요하고 해서 하니까 한데, 이걸 이 정도 규모까지 발권을 하고 세계에다 물을 타서 우리 보고 이 채권 사라고, 이건 난 못하겠어 하고 중국이 그때부터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부터 중국이 미국 채권 인수를 거부를 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지금 미 달러 채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었던 중국이 홀딩을 하고 외환 보유고를 다양화해서 지금 일본이 다시 외환 보유 1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달러 채권 보유 1위가 다시 일본으로 바뀌었을걸요? 중국에서. 바뀌었을 거요가 아니라 바뀌었어요. 제가 얼마 전에 확인할 때까지는 그랬어요. 자, 그러면요, 있잖아요. 미국은요, 자기 채권을 사주지 않는 나라가 자국한테 무역 흑자를 크게 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시스템이 붕괴한다고. 그런데 미국이 ILA를 해서 패권 전쟁을 대비해서 이걸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미국에서 저렇게 공장을 돌리고 달러 채권으로 자기네 나라에서 2차 전지하고 뭐 공장을 돌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국 상대로 무역 흑자가 딴 나라들이 줄죠. 우리나라 공장에서 2차 전지를 만들어서 미국에다 갖다 팔아야 무역 흑자가 나는 거지. SK하고 LG가 미국 공장에서 만든 물건은요, 우리가 무역 흑자가로 나오지 않죠. 무역의 수지로 저기서 번 돈은 우리나라한테 송금을 해줘야 경상수지 흑자가 날 텐데, 우리나라가 모양이 개꼴이면은 SK나 LG도 미국에서 번 돈 우리나라로 본사로 송금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정치적인 문제입니다. 나중에 가면 정치적인 문제로 될 수 있어서, 자, 송금 좀 해줘. 우리나라 경상수지 적자란 말이야.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채권을 발행을 해서, 옛날엔 채권을 발행을 해서 다른 나라 물건을 사서 무역 적자를 내면서 풀어줬는데, 무역 적자까지 안 내는데, 무역 적자, 다른 나라들이 무역 흑자를 내지도 않는데 미국이 채권을 발행해서 지네 나라 노동자들의 똥구멍을 긁어준다. 포퓰리즘이죠. 그러면 미국 채권을 누가 사줍니까? 미국 채권을 사주는 딴 나라 사람들이 없는데 미국이 노동자들의 저 요구에 맞춰서 계속 보조금을 주고 포퓰리즘으로 계속 나가면, 그러면 미국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됐던 국제 결제 통화의 부재, 신뢰의 부재, 무역 질서의 부재, 각 나라가 다 틀어잡고 전 세계 무역 구조와 생산 구조가 찌그러드는 사태가 또 벌어지는 거라고.
이 뉴스는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요. 이 뉴스는요. 이거 우리 지금서부터 있잖아요. 미국이 ILA나 공장에 가라는 거 기타 등등 얘기하는데 이 공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국 공장 세우는 거에 이 한국 공장 세우는 거에 있잖아요. 미국으로 대한민국 반도체 공장, 2차 전지 공장, 기타 등등 저기에요 있잖아요. 한국 젊은이들이 가서 미국 보조금 받는 거 하고 저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든 저기 최대한 대가리 밀고 미국 노동시장에 진출을 해야 돼요. 우리가 옛날에 수출을 해서 외화를 획득했던 거랑 거의 그거에 필적할 만큼 있잖아요. 저기 대가리 받고 미국 노동시장에 진출을 해야 된다니까요. 국가 전략적으로 미국 노동시장에 이런 구조가 돼 있다면 미국 보조금이 미국 채권으로 조성된 미국 자금의 상당 부분이 미국 노동시장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 보조금 받는 저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인력난을 겪게 되면 있잖아요. 우리 여기다가 우리나라 고졸 애들 뭐 기타 등등 여기다가 인력 받고 아니면 우리나라 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시장의 상당 부분 우리나라 애들이 진출하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대한민국과 미국 사이에 송금이 벌어지는 이것도 국가 전략 차원에서 새로운 경제 시대의 새로운 경제 모델로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다. 이 얘기 여기까지 할게요.